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수입 통관 절차, 수입 통관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통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입한 물건을 세관을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입 통관할 때 중요한 그 업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수입 신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금 납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제품이 수입하는 제품이 어, 우리나라 각종 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그러한 요건을 갖췄는지라는 것을 수행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업무,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인 통관 절차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요. 수입 통관이다라고 얘기하면 수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요건에 맞는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수입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육류 이런 것들은 검역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검역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수입 신고를 하거든요. 검역이 완료가 돼야지만. 왜냐면 이 검역이라는 거는 뭐예요? 병충해, 해충해, 식물 같으면 유해한 병해충,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육류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떠한 그 인체에 나쁜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까봐 그 검역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역이나 아니면 그 식품 검사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까다로운 면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끝난 다음에 수입 통과를 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절차는 그거다라는 거죠. 검역이나 검사가 필요하면 그 다음에 그걸 마치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물건 출고하고 딱 요거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통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품목별로 어떠한 검사나 아니면 검역이나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먼저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격 신고해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출고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절차를 누가 이행해 준다고요? 사실은 이건 포워더가 다 이행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수입하기 전에 딱 수입하려고 특정 품목을 수입하고자 마음을 딱 정하셨다면 하셔야 될 일이 뭐다 중요한 게 수입 요건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 품목인지 만약에 제한 품목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사전에 승인이나 허가나 추천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 자체가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다. 음, 그게 문제지. 통과하는 시점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떡하지? 검역하다 걸리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불안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것 때문에 상황 마음은 안 되겠죠. 마음이 안 되겠죠. 그쵸? 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충분히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하고, 유통망 확보하고 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 사실은 그것만 잘해놓게 되면, 통관을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나 수입 못하겠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의 유명 브랜드들 수입하려고 보니까는 벌써 독점업자가 있다? 수입 못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병행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병행 수입. 그래서 어쨌든 병행 수입을 통해서 뭐 통관해가지고 출고해서 물건 팔면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 그거다. 수입하기 전에 요건 확인하고 요건 확인 귀에 그냥 못이 박이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요건 확인하고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유통망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수입하시면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돈을 벌지는 못할 망정 망하지는 말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통관 절차라는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관세법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검사나 검역이나 기타 뭐 어떠한 것들이 절차상 필요하다면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수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창고에서 출고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누가 해준다고요? 예, 포워드한테 맡기면 포워드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운송도 하고 통관도 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창고까지 딱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제발 믿으시면 돼요. 아니 또 어떤 분들 의심 많으신 분들 아니 뭐 그렇게 간단해. 근데 진짜 간단하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뭐 핸드백을 수입한다. 유럽에서 핸드백, 구두를 수입한다. 간단해요. 계약한 다음에 물건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서류가 먼저 오겠죠. 서류 그냥 바로 포드한테 주면 돼요. 포드한테 주면 포드가 알아가지고 검사, 검역 이런 게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수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격 신고해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세금 계산해가지고 자진 납세해야 되니까 얼마 입금시키세요. 입금시켜드리면 돼요. 입금시켜드리면. 그 다음에 그것만 입금만 되면 그다음 물고 창고에서 출고해가지고 여러분들 창고,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관습법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저도 재미없어요, 별로. 근데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신고 기간. 그러면 수입 신고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기 보시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거나 그 외 장소라는 거는 보세구역. 만약에 부산으로 들어왔다? 부산의 창고에다가 보세 창고에다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서울에서 통관하겠다? 서울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공장 내 공장에 언제자면 내 공장에다가 할 수도 있겠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쨌든 장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수입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왜 보세구역에 반입한다면 30일 이내에 꼭 하라고 그러냐? 이거는 보세구역이 보세창고 있잖아요. 무슨 뭐 보세창고 이렇게 써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게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대개 다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화, 물건이 적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일 내엔 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일이 경과하면요. 가산세를 내요. 가산세를. 100분의 2인가 뭐 낸다는데 이건 좀 기간이 지난 자료라 지금도 100분의 2인지는 정확치는 않은데 어쨌든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예. 그래서 30일은 꼭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가산금이라는 건 연체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체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산금을 계속 부과를 한다라는 거죠. 안 내게 되면 미리미리 안 내게 되면 자, 그 다음에요. 넘겨볼게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별로 재미없어요. 인기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보지도 않아요, 지금. 누가 잘 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이거 빨리빨리 끝내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무역 용어를 알파벳 순으로 제가 쫙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제가 그 여태까지 강의한 200일 이상 강의한 내용이 그 수출 업무 처리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차별 그 세부 그 실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협상, 계약, 그 다음에 결제, 그쵸? 그 다음에 운송보험, 그 다음에 통관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정리하는 의미에서 뭘 할 것이냐? 알파벳 순으로 무역 용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이제 무역 용어를 이렇게 쭉 듣다 보시면은 그때 배운 내용이 이거구나 라는 걸 좀 아세요. 그리고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되게 다 그 전문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용어를 쓰게 되면 서로 금방 더 이해가 빠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더 의미가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이 되고 빨리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예, 말씀드렸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이제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입 신고한 다음에. 그쵸.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은 자진 납세예요. 예. 신고 납부라는 거죠.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신고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수입하는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율이 몇 프로, 무슨 세가 몇 프로, 무슨 세가 몇 프로. 세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관세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세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술이면 주세, 그다음에 뭐 교육세, 뭐 농특세 이런 것들이 쭉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예, 만약에 뭐 고가품이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 특서세, 특별서비스세 이런 것도 붙고요. 여러 가지 많아요. 물론 저기 부가세도 내야 되고요. 부가세. 그래서 가격 신고가 뭐냐? 관세의 신고 납부제에 따라 오래된 얘기예요. 예, 자진 납세, 신고 납부제라는 거는 자진 납세. 내가 세액을 결정해서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럼 뭐 막 줄여가지고 내면 돼요?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라며요. 근데 이렇게 자연을 시켜줬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아무런 그냥 막 그냥 인보이스 조작한다든지 막 해가지고 탈세하면 안 돼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그러니까 화주가 되겠죠. 화주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입하면 여러분들이 화주잖아요. 화물의 주인. 예.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고 과세가격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수출 신고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유인패스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입 신고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계산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한 3, 4만 원 내고 이거는 포워드를 통해서 관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실무적인 제 판단이에요. 근데 금액은 얼마라고요? 한 3천만 원 정도. 제가 너무 싸게 얘기했나? 보통 제가 수출할 때 수출 신고 대행시킬 때 한 15,000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2배 아니면 2배 조금 넘거나 그래요. 그래서 한 3, 4만 원 정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과정이 복잡하고 그러면 품목에 따라 가지고는 아주 비싼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그냥 일반적인 품목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면 한 3, 4만 원. 품목에 따라 가지고는 높은 금액으로 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뭐 품목에 따라 가지고 관세하고 얘기하다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는 때가 원칙이다. 가격 신고는 언제예요? 수입 신고할 때 해요. 근데 사전 신고도 가능은 하다 그래요. 근데 대개는 그냥 수입 신고할 때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세자료 같은 거요. 기본적으로 과세자료는 성품장, 커머셜 인보이스예요. 성품장이.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니까. 그럼 커머셜 인보이스 가격을 확 줄여버리면, 반으로 줄여버리면 세금도 반으로 되는 거 아니냐. 탈세례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쵸?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근데 혹시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얘기 들어보고, 예,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가격 신고. 그러니까 신고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냥 잠정 가격 신고하면 그다음 확정 가격 신고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태국에서 망고를 수입하셨어요. 근데 반이 썩었어. 그쵸? 전체 금액은 10,000불이었어요. 근데 반이 썩었어. 그 5,000불은 못 쓰는 거야. 그럼 세금 낼 때 10,000불로 치니까 인보이스는 10,000불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까요? 아니면 반은 못 쓰게 되니까 못 쓰게 된 거 빼고 쓸 수 있는 거 반만 해당되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5,000불. 5,000불의 세금을 낼까요? 예. 그거는 5,000불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물건의 그 상태가 훼손이 돼가지고 본인의 기능을 못할 때 그때는 못 쓰게 된 거는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그만할까요? 수입은? 예, 이제 그만하고요. 내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용어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끝나면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그 실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끝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강의를 매일매일 하는 강의를.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계속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